LNG 발전소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염 배출원 자체를 반대하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청주시가 허가받은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에게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업체들의 상습적인 과다 소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보은 생대추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보은 대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5천만이 즐기는 대추축제를 주제로 열흘간 이어집니다. 충청권 최초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국립괴산보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권 대표 현중시설입니다. 8시 뉴스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LNG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과 회사 측의 입장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출입구에 서서 피켓을 들고 단상에 앉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만 설명회를 원천 봉쇄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LNG 발전소에서 나오게 될 질소산화물이 청주 지역 난방공사 배출량과 맞먹는다는 부분입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LNG 발전하면서 질소산화물 나오죠. 질소산화물 나오는데 요거를 나오는 만큼 이상의 저감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걸 원합니까? 시민들은 오염 배출원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LNG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 때문이라면 왜 삼성은 안 짓고 SK하이닉스만 집착하는지 그 이유도 물었습니다. 저희가 뭐 반도체 만년 2등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전기 분야에서는 만년 2등이 아닌데 1등을 하고 싶은 게. 직접적 영향권인 강서 이동 주민들은 건강권 위협과 함께 땅값 하락, 농산물 판매 부진을 우려하며 결사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수소방란하는 청주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 발전소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 설명회 내내 평행선을 달렸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진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업체 클렌코와 과다 소각에 따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폐기물 업체의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대의 청주시 북이면의 폐기물 업체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이 업체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사유는 변경 허가 미이행. 허가받은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과거 똑같은 이유로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에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허가 취소를 강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폐기물 업계에 과다 소각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불법 행위로 적발됐는데 당시 클렌코가 1심에서 승소한 논리와 똑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청주시는 클렌코 패소 이후 폐기물 처리법이 보완됐다며 같은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렌코 때와는 다르게 좀 법리도 보강을 하고 재판 결과를 참고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고. 한편 해당 업체는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예 축제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수준 높은 공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시장이 버려진 담배 공장을 탈바꿈시킨 곳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12,000개의 토기 조각을 일일이 실에 달아 찻잔과 주전자를 형상화했습니다. 힘과 권력의 상징인 칼은 소금과 실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는 35개 나라 1,200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주 전시장인 문화제조창은 50년 넘게 담배를 생산했던 버려진 공장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비엔날레가 열리면서 30만 명 이상 다녀가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시를 해나가는 게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재생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역사성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청주시는 2010년 매입한 옛 연초제조창 건물들을 차근차근 리모델링해 대규모 문화지구로 조성하고 문화제조창 C로 이름 지었습니다. 청주 문화제조창 C는 문화와 도시재생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옛 공장의 본 건물은 전시와 쇼핑 공간으로 꾸몄고 부속 건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했습니다. 담뱃잎을 보관하던 7개의 창고에선 전시, 공연, 세미나가 가능하고 또 다른 건물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꿈의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공예 중심 도시로 우리 청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문화제조창 중심으로 한번 나갈 것이고, 청주시는 문화제조창 C를 조성하며 얻은 노하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화 중심의 구도심 재생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019) 보은 대추축제가 5천만이 즐기는 대추축제를 주제로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축제 첫날부터 아삭한 보온 대추를 맛보기 위한 발길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축제가 열린 뱃들 공원을 가득 메운 전국의 방문객들. 이거 드시면은 이 안에 꿀이 들어있어. 보은 생대추의 아삭한 식감에 놀라고 저렴한 가격에 또 한 번 감동합니다.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러 왔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사과 맛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추 판매 부스 맞은편에서는 청정 보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고 파는 풍경이 정겹습니다. 생산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보리쌀, 밀가루, 수수, 도라지 이렇게 샀습니다. 올해는 김동현 씨의 대추가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대추왕에 뽑혔습니다. 환경도 일교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당도도 좋고 크기도 크고. 곳곳에서 열리는 부대 행사도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장 김영조 선생의 작품 시연과 오장환 시인 문학제, 승마와 드론 체험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중부권 유일의 민속 소싸움 대회가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한 가운데 흥행몰이에 나섭니다. 대추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고 각종 문화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들이 모두 만족하게. 3년 연속 코리아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보은 대추 축제는 올해 방문객 100만, 대추 판매 100억 원 달성에 도전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충청권 최초이자 국립묘지 최초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국립괴산호국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괴산호국원 개원식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충운탑의 헌화, 분향합니다. 보훈단체 관계자와 유족 등 천여 명도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2017년 4월 첫 삽을 뜬 지 2년 반 만입니다. 드디어 이곳 괴산에 아버지와 당신의 손을 모실 수 있는 호국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천장으로 떠난 많은 아버지들과 그들을 기다린 많은 어머니들 이곳에 잠드시겠지요. 괴산호국원은 충청권 최초이자 전북 임실과 경북 영천, 경남 산청과 경기도 이천에 이어 전국 5번째 호국원입니다. 국립묘지로는 11번째입니다. 전체 부지 89만 7천 제곱미터, 2만 4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고 국립묘지 가운데 처음으로 천여 기의 자연장지를 갖췄습니다. 괴산호국원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호국 정신을 전해주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괴산호국원 개원으로 그간 타 지역에 안장되던 충청권 국가유공자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최종 10만 기 전국 최대 규모의 호구원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국립괴산호구원이 충절의 고장 충북의 대표적 현충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한방 재료로 흔히 볼 수 있는 황기와 지치가 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산지인 도내 북부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황기와 지치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은 황기와 지치 복합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 작용을 확인했습니다. 6주간 복합물을 실험쥐에 투여한 결과 간 조직 무게는 32.8% 줄었고 간 지방증도 억제했습니다. 간 손상 관련 효소 수치도 최고 60%가 넘게 감소했으며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도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동물 실험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간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인체 적용 시험을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황기와 지치를 함께 처방해 피부 질환 등의 염증 치료에 사용해 왔습니다. 지치는 본초 강목을 보면 간의 기운을 풀어주고 황달을 치료한다는 효능이 나오고 황기는 그 양리상 보면 면역력 회복 그리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황기 복합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으면서 재배 농가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좋은 쪽으로 많이 나가면은 농가는 당연히 이득이 오죠.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또 재배도 좀 더 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은 현재 황기 복합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이며 향후 천연 의약품 소재 개발에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괴산군 간물면에 있는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친환경 농업 경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총리는 양배추, 브로콜리액 등 제품 가공 작업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괴산 유기농업인 연합회, 여성농업인 연합회, 괴산 먹거리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농업 관련 단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9 출향상공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가 오늘 출향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출향상공인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일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와 국립청주미술관 관람까지 1박 2일간 이어집니다. 한국광고학회가 지상파 방송 광고 효과의 재평가라는 주제로 오늘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 광고법 시행이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과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병희 한국광고학회장은 지상파 방송 광고가 처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